작년 크리스마스에 우주로 올라갔던 제임스 웹. 벌써 제임스 웹이 우주에 간 지도 거의 1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은 지금도 쉬지 않고 아주 빡세게 관측을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임스 웹의 소식은 이제 사람들의 관심에서 서서히 잊혀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부분 겉보기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사진에만 주목할 뿐 까만 배경에 별과 은하가 박혀있는 그저 밋밋해 보이는 딥필드 이미지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제임스 웹이 가장 먼저 공개한 최초 이미지도 딥필드였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제임스 웹의 관측 사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딥필드 이미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1년째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제임스 웹이 관측한 딥필드 속 그 숨겨진 놀라운 보물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최근 제임스 웹은 고래자리 방향으로 대략 300만 광년 거리에 떨어진 아주 작은 볼프 룬드마크 멜로트 WLM 외소은하의 한 구석을 관측했습니다. 이 은하의 크기는 8,000광년, 우리 은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사이즈죠. 얼핏 보면 그저 작고 재미없는 시시한 외소은하일 뿐인 이곳을 제임스 웹은 대체 무엇 때문에 관측을 했을까요? 이 조그마한 은하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와 함께 국부은하권을 떠도는 멤버 중 하나입니다. 보통 이렇게 덩치 큰 은하 주변을 떠도는 작은 외소은하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주변의 다른 은하와 충돌한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곳은 은하가 태어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른 은하와 충돌하거나 상호작용을 하지 않은 곳입니다. 누구와도 접촉한 적이 없는 우주에서 가장 외로운 우주 최강 아싸 은하라고 볼 수 있죠. 이 작은 은하는 주변에 흐트러진 별의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이 은하 질량의 무려 98%가 암흑물질만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상 암흑물질만으로 이루어진 암흑 덩어리에 별을 조금 가미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하 전체의 질량이 우리 은하의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외소은하이지만 그 작은 질량마저 사실상 암흑물질만으로 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작은 은하들은 커다란 은하와 충돌하고 잡아먹히는 과정에서 암흑물질을 상당 부분 빼앗기고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암흑물질이 얼마나 많이 부족한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상호작용을 당했는지 지표로 쓸 수 있죠. 이렇게나 많은 암흑물질을 품고 있다는 건 이 은하가 빚어지고 나서 지금껏 단 한 번도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당해본 적이 없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은하들끼리의 충돌은 정말 자주 벌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하들이 서로 충돌하고 병합하면 원래 은하가 품고 있던 성질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충돌과 병합 과정에서 한꺼번에 막대한 양의 가스 물질이 새로 유입되고 서서히 죽어가던 은하에선 다시 폭발적인 별 탄생이 벌어지기도 하죠. 한편 갑자기 은하 중심의 블랙홀이 왕성하게 물질을 집어삼키면서 다시 새롭게 깨어나기도 합니다. 즉 은하끼리의 상호작용은 은하가 품고 있던 원래의 특성을 덮어버리고 오염시키게 되죠. 천문학자들은 순수하게 은하가 혼자 진화할 때 어떤 식으로 별들이 탄생하고 죽는지를 알고 싶지만 우주 속의 은하 대부분은 이미 오래 전에 수많은 충돌과 인터랙션을 겪으면서 뒤섞이고 오염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이렇다 할 충돌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이 외톨이 은하에선 오래전 태어난 별들이 처음의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수십억 년째 원래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은하 버전의 DMZ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외부의 방해 없이 하나의 독립된 은하 속의 별들의 탄생과 죽음의 그 순수한 과정을 볼 수 있는 최고의 무대라고 할 수 있죠. 이 놀라울 정도로 순수한 은하 속의 개개의 별까지 하나하나 분해해서 보여주는 제임스 웹을 통해서 은하 속 별들의 순수한 진화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한편 제임스 웹이 찍은 거대한 은하단의 딥필드 속에도 놀라운 보물들이 숨어 있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은하가 모여있는 거대한 은하단은 그 육중한 질량으로 주변 시공간을 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너머 더 머나먼 우주에서 날아오는 빛의 경로까지 휘어져서 지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중력이 렌즈처럼 빛의 경로를 휘게 만드는 중력 렌즈죠. 이 중력 렌즈를 활용하면 먼 우주의 빛이 사방으로 휘어져서 다시 지구를 향해 모이게 되고 실제 밝기보다 더 밝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밝기 증폭 효과를 활용하면 너무 거리가 멀어서 원래는 보지 못했을 아주 머나먼 어두운 천체까지 볼 수 있게 되죠. 제임스 웹이 찍은 딥필드 곳곳 밝은 은하들 사이사이에는 훨씬 먼 거리에 숨어있던 흐릿한 은하들의 왜곡된 허상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단순히 머나먼 배경 우주 은하만 담겨있지 않죠. 은하보다도 훨씬 더 작은 개개의 성단, 심지어 우주 끝에서 빛나고 있는 개개의 별까지 숨어 있습니다. 제임스 웹이 공개한 첫 번째 딥필드의 무대가 되었던 은하단 스맥스 0723을 찍은 사진 속에도 다양한 배경 은하들이 중력 렌즈를 통해서 희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엔 우연하게 벌어진 중력 렌즈를 통해서 무려 100배나 더 밝게 보이는 배경 은하가 숨어 있죠. 놀라운 건 기다란 막대 모양으로 보이는 이 배경 은하 곳곳에 노란 점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놀랍게도 이 은하에 살고 있는 개개의 구상성단이죠. 구상성단은 100에서 200광년 정도의 좁은 범위 안에 수십만에서 수백만 개나 되는 별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곳입니다. 특히 구상성단은 우주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가장 나이 많은 별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구상성단의 나이는 우주 실제 나이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구상성단이 노란 점처럼 찍혀있는 이 놀라운 배경은하에게 기다란 불꽃놀이 폭죽을 의미하는 스파클러란 별명을 지어주었죠. 물론 워낙에 거리가 멀어서 구상성단이 통째로 작은 노란 점으로 뭉뚱그려서 보이지만 별의 진화 모델을 적용한 결과 이 구상성단들이 무려 125억 살이나 된 것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더욱 놀라운 발견도 이어졌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97억 광년 거리에 떨어진 또 다른 은하단 ACT-CL J0102-4915 쪽을 관측했습니다. 이곳은 무려 태양 질량의 3000조배나 되는 아주 거대하고 육중한 은하단이죠. 지금껏 발견된 가장 무거운 은하단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스페인어로 뚱땡이를 의미하는 엘 고르도란 별명도 갖고 있죠. 이곳 역시 그 육중한 질량에 걸맞게 주변 곳곳에 강력한 중력렌즈 허상을 보여줍니다. 천문학자들은 바로 이 허상 속에서 우연하게 여러 번의 중력렌즈가 겹쳐 벌어진 놀라운 곳을 발견했죠. 덕분에 배경은하가 무려 4000배나 더 밝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력렌즈를 통해서 증폭된 일그러진 은하의 허상 한 가운데에서 유독 붉게 빛나는 점이 눈에 띄죠. 이 허상 속의 은하는 지금으로부터 107억 년 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그 밝기와 색깔을 분석한 결과 이것이 심지어 성단도 아닌 단 하나의 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죠. 표면의 온도가 대략 3500도, 미지근하게 달구어진 적색 거성입니다. 이 별의 밝기로 비춰봤을 때 이 별은 태양보다 7배에서 40배 사이 질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게도 워낙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질량 추정치의 오차가 큰 편이죠. 천문학자들은 이번에 새로 발견된 이 놀라운 별에게 잉카 케추아족의 말로 별을 의미하는 단어 퀼러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별이 미지근하게 빛나고 있는 적색 거성이기 때문이죠. 죽음을 앞두고 크게 부풀은 채 미지근하게 빛나고 있는 베텔기우스와 비슷한 별입니다. 사실 이번 발견 이전에도 극단적인 중력 렌즈를 통해서 우주 끝자락에서 개개의 별들이 발견된 적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블 망원경으로 발견했던 이카루소와 에렌델이 있죠. 그런데 앞서 발견되었던 이 두 별은 모두 태양보다 훨씬 크고 뜨거운 푸른 별들이었습니다. 사실상 우주 최초의 별 팝3 스타로 의심되는 아주 밝은 별들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퀼러는 전혀 다릅니다. 훨씬 미지근한 별이죠. 뜨겁고 밝은 팝3 별에 비해서 훨씬 관측하기 더 까다롭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제임스 웹은 우주 끝자락에서 눈부시게 밝게 빛나고 있는 푸른 별뿐 아니라 훨씬 미지근하게 빛나고 있는 적색 거성까지도 포착한 것이죠. 이번에 발견된 퀼러는 역사상 최초로 100억 광년보다 더 머나먼 거리에서 발견된 최초의 적색 거성이란 새로운 기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제임스 웹은 우주 끝자락 빅뱅 직후에줘서 벌어진 태초의 역사를 들춰내는 가장 중요한 미션을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이 보내준 아름다운 관측 사진들을 구경하다 보면 훨씬 알록달록하고 화려하게 보정된 가스구름과 별 사진에 먼저 눈길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얼핏 보면 그저 까만 풍경에 작은 은하들과 별들이 빽빽하게 담겨있는 딥필드 이미지는 밋밋하고 심심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심심해 보이는 풍경 속엔 사실은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이 한가득 숨어있죠. 중력 렌즈가 보여주는 물리학의 마법과 제임스 웹의 압도적인 성능이 만나며 새겨진 130억 년 우주 탄생의 순간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주먼지 연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